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1급 실무에서 우리 지금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하고 있고요. 일반 전표 입력이요. 지난 시간까지 자산, 부채, 자본 계정까지 입력을 했어요. 이번 시간에는 수익하고 비용 계정에 대해서 전산세무 1급 실무에 나와 있는 항목들을 일반 전표에 다 입력할 것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띄우셔서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요. 교재는 53페이지에 5월 5일 전기에 납부한 공장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과온화업으로 인한 금일 200만원의 환급 통보를 받았다. 당기에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라 그랬는데 전기에 틀렸던 거 그 금액에 대해서 중대한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이렇게 900번대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나 수정 손실 계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지금 아직 통보만 받았고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 미수금이라고 써놓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 대변에다가는 900번대 영업 외 수익 계정인 정기 오류 수정 이익이라고 해서 200만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대하지 않은 오류인 경우 또는 문제에서처럼 영업 외 수익이라고 처리하라고 했을 때에는 900번대 이 계정 사용하시면 되지만 만약에 중대한 오류라고 했을 때는 똑같은 계정의 이름이 있어요. 전기 오류 수정이익, 전기 오류 수정 손실 요거 조회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전기 오류라고 쓰게 되면 여기 300번대 계정 손익 계정이 두 개가 있고요. 900번대 손익 계정이 두 개가 있어요. 위에 300번대는 자본 계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전기에 발생한 오류가 중대하다고 하면은 자본 계정에 해당되는 370번과 371번 계정을 사용하셔서 회계 처리해 주셔야 되고, 지금처럼 중대하지 않은 오류 또는 영업의 수익으로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하라 그러면 900번대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세무 1급에서 정기 오류 수정 손익에 대한 계정을 설명해 주려고 이 문제를 낸 거라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54페이지에 5월 7일 거래는 무엇인가 봤더니요. 대표이사로부터 취득원가 7천만원인 토지 기증받고 동토지에 대한 취득세 80만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이 토지의 공정가치는 9천만원이다. 우리가 받은 토지는 공정가치로 기록돼야 되고 또는 시가로 기록돼야 되기 때문에 토지의 가격은 9천만원에다가 부대비용으로 발생한 취득세 80만원까지 합쳐서 토지는 9,080만원짜리가 되고요. 대표이사로부터 받은 토지는 우리 계정으로서 자산 수정이익, 자산은 토지가 자산이니까 유용재산이니까 자산이라는 걸 아실 거고요. 수증이란 말은 우리 회계 계정에서 많이 쓰이죠. 숫자 들어간 거 선수금, 미수금이 숫자, 받을 숫자예요. 그다음에 증은요, 증여, 공짜라는 뜻이에요. 그럼 공짜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뭐를? 자산을. 그래서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한테 이익이겠죠. 그래서 자산 수중 이익 계정은 여기 9천만원에 해당되고 현금 취득세에 대해서 80만원 납부한 것이라고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 이익 계정 수익 계정은 두 가지 문제로 끝났고요. 비용 계정 31번에 8월 6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날짜 8월 6일 거래로 문제를 읽어보시면 사용 중이던 공장의 기계장치를 대일기계에 위탁하여 수리하고 수리비 80만원. 여기 공장 거니까 수리비 수선비라고 쓰시고 80만원 쓰는 건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30만원 현금으로 지급했고요. 나머지는 미지급금이겠죠. 차후에 지급하기로 하고, 지금 이 대일기계에 대한 신규 사업자 등록을 직접 해보라고 해서 입력을 했답니다. 이건 다 하실 줄 아실 테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9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8월 9일 거래에서는 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문제를 낸 것이라고 보여요. 자, 리스는 우리 회사의 그 자산이 아니라 빌려주는 회사의 자산, 즉 문제에서는 신한리스의 자산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계가 필요한데 그 기계를 신한리스에서 산 다음에 그 기계를 우리한테 빌려주는 절차를 갖다가 밟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계정치는 우리 유형자산으로서 우리 회사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도 우리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4,200만 원에 도입했다는 거 왜 이 말을 했냐고요? 기계장치 우리 거라고 생각하고 차변에 기계장치 쓰라고 좀 그렇게 문제를 내준 거예요. 근데 내용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요. 그 운용 리스라는 말이라든지 리스라는 말이 흔하게 여러분이 회사에서 이런 걸 근무해보지 않으셨으면 되게 처음 듣는 분들인 경우에 특히 학교에서 막 졸업하고 사회생활이 적으신 분들은 이거 해석하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죠. 알고 나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4,200만 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1회 리스로 냈다 그러는 거 있었죠. 차변에다가 뭐라고 쓰라고요? 임차료라고 쓰는데 임차료는 생산용이라고 그랬으니까 500번대 임차료를 써야 되겠죠. 500번대 임차료로 87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금액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했네요. 그럼 여기 출금전표로 임차료 쓰시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8월 12일 거래 볼까요? 8월 12일 간이거세자인 만나식당에서 공장 종업원들을 위한 회식을 하고 식대 30원, 이건 별다른 거 없죠. 간이거세자인이 여기서 어떤 증빙서류를 받았다 할지라도 얘는 메인 매출전표에다가 입력하시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거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차변에다가는 복리후생비 하면 되겠죠. 500번대 복리후생비로 하셔서 32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다가는 미지급금 해놓고서는 삼성카드 써주시면 되겠네요. 삼성카드 매입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8월 14일 거래를 보실까요? 8월 14일 화재로 창고 건물 취득금액은 4천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은 3,300만원 소실되어서 보험회사에 보험금, 보험계약액은 1,000만원 청구했다고 얘기가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청구할 때 지금 일단 얘는 청구한 건 그때 그렇다 치고 우리 거 날라갔잖아요. 우리 거 날라간 거 회계 처리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회계 처리해요? 자, 봐요. 지금 여기 재고자산이 여기 우리 유형자산에 대해서는요, 그 형식이 지난번에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제가 반드시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회계 처리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 드렸단 말이죠. 어떤 모습으로 여기 건물은 얼마짜리냐면 4천만원짜리라고 되어 있고요. 감가, 상가, 누계액은 얼마예요?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얘 실제 이 건물의 값은 우리가 예상하기로 얼마짜리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장부가액은 700만원짜리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죠. 그죠? 그 회계 처리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여하튼 간에 현재 우리 장부가액으로 700만원짜리 되는 건물은 없어진 것이죠. 왜 없어졌어요? 이거 처분하거나 여기처럼 화재가 나서 없어졌거나 없어진 건 매 한 가지잖아요. 그럼 회계 처리할 때 건물을 없애려면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돼요? 여기 대변에다가 건물은 없어졌으니까 건물 써주셔야 되잖아요. 건물 얼마짜리? 취득원가 4천만원 다 날려주고요.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도 지금 건물이 없어졌는데 걔가 남아있으면 안되죠. 차변에다가 감가, 상가, 누계액 얼마? 3,300만원 이렇게 써주시게 되면 요 두 개에 대한 차이가 바로 장부가액이죠. 근데 이 장부가액 왜 날라갔다 그랬어요? 바람났대. 바람나서 재해 손실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700만원 이렇게 쓰면 끝났어요. 예전에는 예전에는 보험 가입한 거 있으면 보험 가입했을 때 그 지금 1,000만원 나왔다고 하면 차이가 생기죠. 그렇게 회계 처리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정된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 우리가 자산을 갖다가 보험에 드러났다 할지라도 자산은 자산대로 먼저 이렇게 손해 비용, 그럼 제 손실 그러면 영업 외 비용으로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 다음에 1,000만원을 받았다 그러면 보험금 수익이라서 수익 계정에 1,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차익이 당연히 300만원이 나겠죠. 그죠?
별도로 회계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보험금 수익은 별도로 보험금 수익이라고 1,000만원 청구하게 되면 그대로 그냥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결합해서 쓰지 마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게 더 명확하지 않겠어요? 한동안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겼었어요. 저기 회계 처리할 때. 그래서 시험 문제 냈다가 예전에는 얘를 갖다 결합해서 보험 받는 거 보험금하고 재손실하고 제하고 그다음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든지 보험금 수익이라든지 회계 처리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재손실이 나게 되면 유형자산에 대한 그 고정자산에 대한 처분 먼저 재손실을 처분하시고요. 보험금은 보험금대로 별도로 기록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차변에다가는 여기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무게 3,300만원,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재손실에서 700만원 해주시고요. 대변에다가는 건물 4천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몇 번 문제예요? 14번 8월 14일 거래는 그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월 16일 거래네요. 8월 16일 견본품으로 신제품 10개 그 다음에 단가는 20만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200만원으로 치게 되겠죠. 무상으로 제공했다. 견본품이라는 규정 차변에 견본품 규정이 있죠. 한번 보세요. 견본비, 견본품에 대한 거 견본비 금액은 200만원 해주시면 되겠고 무상으로 거래처에다가 제공했대요. 그러면 견본품은 대변에 대변에 뭐가 빠져나간 거예요? 제품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제품이 빠져나가게 되면 얘가 몇 번이지? 150번이던가? 제품 적용을 해도 못 써줘야 돼요. 타개종대체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시죠? 혹 설마니 타개종대체가 뭔지 모르시는 분? 용감하게 손 드세요. 설명하고 넘어가게. 손 안 들면 그냥 넘어갑니다. 아이 설마니 타개종대체를 모를까? 진짜? 좋아요. 아는 걸로 믿고 넘어갈게요. 다시 한번 여쭤봐요. 설명 필요하시면서 타개종대체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 이 정도는 아신다. 오케이. 자, 그래서 8월 16일 그 타개종대체 처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날짜는 8월 21일 거래 볼까요? 8월 21일 매출 거래처에 추석 선물로 제공할 생활용품 10세트 10개를 화신백화점에서 한 개당 7만원에 구입했대요. 대금은 삼성카드로 지급하였으며 부가가치세법상 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가정한 별다른 거 없네요. 이거는 매출거래처라고 했으니까 차변에 접대비하면 되겠죠. 접대비 해가지고 금액은 얼마예요? 10개 공급대가. 왜 공급대가로 가르쳐줬을까? 어차피 불공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부가세 나눌 필요가 없었죠. 7만원에 10개 하니까 70만원 되겠죠. 70만원 대변에다가는 삼성카드 미지급금에서 삼성카드 매입 해주시면 되겠네요. 70만원 별도로 어려운 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8월 24일 거래네요. 8월 24일 거래는 뭔가 봤더니 법정단체인 무역협회의 일반 회비 법정이라고 그랬어요. 20만원과 법인세법상 10% 한도 기부금 9 지정기부금 단체에 일반 회비 10만원을 좀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그랬네요. 그러면 법정단체인 무역협회 일반 회비하고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 10% 한도 기부금에 대해서 기부를 한 이 계정에 대해서 계정을 뭘로 지금 쓰겠냐 그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요거 내용들은 세금과 공과라든지 지금 법정단체 무역협회 일반회비 20만원 있죠. 날짜는 24일날 차변에 요 금액은 그대로 다 기부금이 됩니다. 법정단체인 세금과 공과금이에요. 참
무역협회 협회비는 공과금에 속합니다. 법정단체인 무역협회 일반회비 20만원은 세금 공과금에 속해요. 그래서 세금과 공과 800번대로 하셔서요 2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정기부금이라고 얘기했던 일반단체 일반회비 있죠. 요건 기부금이 돼요. 그래서 얘는 기부금 10%라고도 얘기를 했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 저기 기부금 처리 좀 있으면 하시겠지만은 여기 용어 바뀐 거 얘기 들어보셨나요? 다 현금으로 했다 그랬고요. 대변에 현금 30만원. 뭐 설명해 드리려면 지난번에 그 법인세 정리하다 보니까 여기 바뀐 게 우리 예전에 법정기부금이라고 많이 사용했었죠. 법정기부금이란 용어 대신에 하도 요게 헷갈리다고 하니까 얘를 아예 이렇게 정해놨어요. 50% 한도 기부금 이렇게 정해놨고요. 그 다음에 지정 기부금이라고 불렀던 거 있죠. 용어도 어렵다고 해갖고 얘를 10% 한도 기부금이라고 이제 앞으로 사용합니다. 세법이 개정이 돼서요. 자, 원래는 지정기부금이 몇 퍼센트 여기 한도로 인정해 줬었어요. 30%였었는데 줄어들었죠. 10%로 10% 한도 기부금으로 지금 그 퍼센테이지도 줄어들었다는 얘기를 해드리면서 용어가 50% 앞으로는 50% 한도 기부금은 예전에 법정 기부금으로 쓰였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10% 한도 기부금 그러면 예전에 지정 기부금이라고 불렀던 항목을 이렇게 부른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무역협회, 법정단체인 무역협회 일반회비와 그다음에 지정 기부금에 대한 일반회비 개정이 다르죠. 공과금이고 기부금이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 구분을 하실 수 있으시면 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8월 26일 거 봐요. 8월 26일 화재로 소실된 창고에 대해서 8월 14일 총관 보험금이 600만원으로 결정되어 보험회사에서 당사 보통예금 계좌로 들어왔대요.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600만원 들어왔겠죠. 자, 대변에 아까 제가 뭐라고 계정 쓰라고 그랬었죠? 보험금 수익이라고 쓰라고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날짜 8월 26일 날짜로 보험금 수익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험금 수익. 지금 이것처럼 따로따로 쓰죠. 옛날에는 이거 통으로 썼었어요. 그랬더니 시간상도 이게 안 맞아. 왜냐하면 화재에 나서 지금 우리 건 날라갔는데 보험료 다음날 바로 들어오겠어요? 그쵸? 시차가 너무 나고 나중에 처리하고 등등하다 보니까 똑똑하신 분들이 그렇게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네요. 자, 그 다음에 8월 29일 거래를 보시게 되면 8월 29일 수출품의 선적과 관련된 비용을 다음과 같이 현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했대요. 내용을 보니까 총 24만원인데 통관료, 운송료, 사용료 이거는 쓰기에 따라서 계정 과목별로 별도로 하나하나 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죠? 수출품과 관련돼서 어차피 얘는 매입이 아니라 수입이 아니라 수출이기 때문에 환관비로 다 사용이 되어야 돼요. 근데 답안지를 보니까 여기 그 수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라고 해서 수출 제 비용이라고 썼어요. 근데 이건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거를 모르죠. 근데 그냥 다 보고 쓰래요. 그래서 수출 재비용 차변에다가 그냥 비용은 비용인데 제 비용. 근데 수출과 관련된 수출 제 비용이란 말을 썼는데요. 이건 알려주지 않으면 몰라요. 뭘 어디서 찾아서 쓰라는 얘기 이거를. 이런 거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민하지 말고 그냥 찍어요. 이거 생각하다 다른 거 틀려. 자, 24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다 지급했다고 했으니까 1번 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8월 31일 거래를 보겠습니다. 8월 31일 거래는요.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간예납 200. 자, 중간예납한 건 선납세금 쓰면 되는 거죠. 차변에 선납세금 해서
금액 250만원 써주시면 되겠고요. 대변에 현금으로 출금으로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들, 자산, 부채, 자본에 해당되는 일반 전표 입력 내용들하고요, 세무1급에서 출제하겠다고 하는 내용들,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 계정까지 한번 쭉 입력을 해보셨어요. 총 40개였었죠. 근데 앞에서 나왔던 내용이 조금 중요한 것들이 좀 많았었고요. 다시 한번 복습시켜드리려고 시간을 좀 많이 썼네요. 자, 그렇게 해서 재무상태표에 대한 재무상태표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의 계정 일반 전표 입력하는 게 총 40문제에 대해서요. 55페이지서부터 56, 57, 58, 59 쭉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참고로 좀 읽어봐 두실게. 61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기업 구매 자금 지출하고 기업 구매 전용 카드 회계 처리가 나와 있어요. 별거는 아니고요.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저도 회사에 있을 때 이런 계정들 여러 번 사용했었거든요. 그래서 기업 구매 자금 지출하고 기업 구매 전용 카드하고 회계 처리 그렇게 한다. 여러분이 익히 아시고 있는 것들이에요. 다만 얘가 기업 구매 자금 지출일 경우와 기업 구매 전용 카드일 때 그것만 구분하시면 별반 문제 될 건 없어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명되는 내용들이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 하면 66페이지, 67페이지까지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요, 지금 여기 현금 잔액이 있죠. 입력한 현금 잔액이 요거하고 딱 맞는지 일치가 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금액 틀리면 입력 잘못하신 거예요. 답안 교재 67페이지에 이 금액하고 금액이 딱 일치해야지 돼요. 근데 이거 금액이 일치하지 않네요. 그럼 지금 마음가짐 입력하면서 뭔가 틀리신 거예요. 그 금액 찾으려고 하면 하나하나 다 뒤져야 돼요. 가능하다면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그 법인세 그쪽 할 때도 금액이 이따가도 나올 거예요. 금액이 틀려지면은 당기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틀려져요.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이 틀려지면 법인세 비용 계산이 틀려져요. 법인세 비용 계산이 틀려지면 당기순이익도 틀려져요. 줄들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세무 1급에 들어가시게 되면 요거 할 때 신경 써서 좀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다가도 이 금액이 틀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정도를 주로 많이 익히시면 되겠고, 정확한 그 회계 처리라든지 세무 조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샘플이나 기출문제 있죠. 금액들이 다 세팅되어 있는 거. 지금은 진행 과정에서 나중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그 세금 계산 금액을 산출해내는 것 과정까지 흐름을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좀 틀리셔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입력한다, 마음 편하게 입력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가능하면 정확하게 입력하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가 교재에서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입력하실 때마다 입력된 내용 수치를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시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분명 제가 말씀드린 요 금액 틀리신 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손들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손들어 보세요. 자, 일반 전표 입력은 끝났고요. 그다음부터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 대한 거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이걸 끝내야 되나? 일단 여기 녹화했던 거 있잖아요. 일반 전표 입력 여기서 끝낼게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